네, 안녕하세요. 해법총론이 5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주관적 구성 요건으로서의 과실, 그다음에 과실과 관련해서 결과적 가중범의 문제 두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에 앞서서 또 지난 시간에 조금 또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이 있었죠. 시간을 자꾸 지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시간을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난 시간에 착오 문제를 말씀드리다가 마지막에 그 인과관계 착오에서 개괄적 고의의 문제, 한 가지가 조금 남았었는데요. 이제 그 인과관계 착오에서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는 것이 이제 이 두 가지 행위가 합쳐져 가지고 하나의 결과를 발생시키는 이런 문제가 이제 대표적인 인과관계 착오로 이제 예를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이제 사람을 폭행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잠시 기절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그 사람이 사망한 줄 알고 그 사람을 이제 매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장한 결과 그 사람은 결국 질식사로 사망을 했다. 이런 경우가 이제 실제 있었던 사건인데요.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첫 번째 행위에는 살해의 그러니까 살해 이제 첫 번째 살해 의사로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했습니다만 사망의 결과가 생기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사망의 결과는 결국 두 번째 생겼고 두 번째 행위는 그런데 살인의 고의는 없었던 것이죠. 이런 경우인데 그래서 이런 경우가 이제 인과관계에 착오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해서 몇 가지 입장이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다수설과 판례 입장은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이 인과관계 착오다. 이것이 자기가 폭행해서 죽은 것이 아니고 실제는 매장을 해서 죽은 것인데 이 사람은 폭행을 해서 죽은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인과관계 착오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이때 인과관계 착오가 본질적인 것이냐 아니냐 이걸 따져가지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살인죄의 고의 기수를 인정한다. 이게 이제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이제 개괄적 고의다. 여기서 이제 개괄적 고의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두 가지 고의가 이제 있었던 것인데 하나는 처음에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매장의 사체 유기의 고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두 가지 고의를 하나로 합쳐가지고 개괄적인 고의, 전체적인 고의로 봐서 이것이 하나의 살인 고의를 이룬다. 그러니까 고의의 어떤 그 범위를 확장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행위는 첫 번째 살인 고의에 그냥 흡수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부터 살인 고의가 있었기 때문에 약간의 착오가 있었더라도 이것을 전체적으로 하나의 고의로 볼 수 있다. 이게 이제 개괄적 고의설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엄격한 입장은 이제 미수설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행위를 각각 별도로 봐야 된다. 엄격하게 나누어서 봐서 첫 번째 행위는 살인 행위였지만 살인 고의가 있었기 때문에 살인 행위였지만 미수에 그친 것이죠.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살인 미수고 두 번째 이것은 이제 살인 고의가 없는 상태에서 매장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과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과실치사. 그래서 살인 미수와 과실치사의 경합범이 되는 거다. 두 가지는 별도의 별개 행위다. 이것이 이제 가장 엄격하게 원칙적인 입장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객관적 귀속설이라고 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인과관계의 문제가 아니고 처음부터 객관적 귀속의 문제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어느 행위에다가 객관적 귀속을 시킬 수가 있느냐, 사망의 결과를 이렇게 해결을 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입장이 있고요. 그래서 몇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만 다른 부분은 그냥 참고로 하시면 되고 다수설과 판례가 인과관계의 착오로 보고 있다. 그래서 착오가 본질적인 것이냐 아니냐 이걸 기준으로 나누어서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실 이제 인과관계의 착오가 본질적인 것이다라고 인정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대부분은 비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냥 고의기수범으로 인정한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겠습니다. 본질적인 착오가 있다라고 인정되는 부분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대단히 희귀한 일상적인 그 생활 경험하고는 맞지 않는 아주 예외적인 이런 경우만 이제 인과관계에 착오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고의를 조화시켜 주는 그런 결과를 이제 갖도록 그런 결과가 되도록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과관계 착오 문제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과실하고 결과적 가중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주관적인 구성 요건에는 고의하고 과실이 두 가지가 있다 하는 거 전에 말씀드렸죠. 그런데 객관적 구성 요건 5가지, 주체, 객체, 행위, 결과, 인과관계, 이것은 다 있어야 하지만, 각각이 다 있어야 하지만 주관적 구성 요건으로서의 고의와 과실은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된다. 이것도 이제 말씀드렸죠. 고의와 과실 두 가지가 한꺼번에 있을 수는 없는 거죠. 고의가 있거나 아니면 과실이 있거나 하는 겁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고의범만을 처벌한다. 이것을 고의범 처벌의 원칙이라고 또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과실이라고 하는 이 과실범은 예외적으로만 처벌이 되는 것이죠. 원칙적으로는 고의범을 처벌하는 거고, 과실은 예외적으로 처벌합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이제 이 고의라고 하는데, 지난 시간에도 이제 고의의 내용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특별히 그 고의의 책임 단계에서 이제 평가되는 고의의 요소로서 위법성의 인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있습니다. 나중에 또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위법성의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형법이 이 행위를 법으로 금지한다는 것을 행위자가 아는 것이죠. 내가 하는 것이 범죄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을 이제 위법성의 인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범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하는 것,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고의의 법 적대적 의사다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요. 그 법 적대적인 의사의 어떤 형벌의 그 핵심이 있다고 보는 거죠. 왜 형벌을 부과하느냐, 왜 처벌을 하느냐 그럴 때 이것이 범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도전하고 정면으로 법을 위반하면서 범죄 행위로 나아간 요 의사를 벌하기 위해서 형벌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다수의 입장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의를 처벌하는, 고의범을 처벌하는 것이 이제 형법의 원칙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과실은 원칙적으로는 처벌을 안 하는 것인데, 그런데 다만 이제 과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결과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중대한 경우에는 이것을 그냥 처벌하지 않기에는 너무나 중대하다. 이런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과실범을 처벌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법에는 과실범이 6가지 규정밖에 없다는 거죠. 나머지는 다 고의범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화라든지 과실치사, 과실치상 이런 것이 이제 대표적인 과실범이 되겠고요. 그래서 고의범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그런데 실제 이제 형사범, 처벌되는 형사범들을 보면 과실범이 고의범보다 전체적인 숫자가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좀 이것은 이해하기 힘든 현상이죠. 그런데 이제 이것은 이 과실범의 가장 많은 숫자가 이제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많은 자동차 사고들 이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 다 과실범이죠. 그래서 이런 그 특별법에 과실범 처벌 규정이 많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제 과실범의 처벌이 실제로는 많다 하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이론적으로는 고의범 처벌이 원칙이고 과실은 예외적으로만 이제 처벌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실을 인식 있는 과실과 인식 없는 과실로 나눌 수가 있는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인식 있는 과실이라는 것은 이제 객관적인 행위 상황, 이것을 다 인식하고 결과 발생의 가능성까지도 인식을 한 것이죠. 이것도 객관적 구성 요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인식했지만 결과의 발생을 막지 못한 경우, 이게 이제 인식 있는 과실이 되겠고, 인식 없는 과실은 이제 그런 객관적인 행위 상황조차도 이제 인식하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조금 뒤에 보겠습니다만 과실의 내용에 예견하고 결과 회피, 결과 방지 이렇게 두 가지의 주의 의무가 있는데, 인식 있는 과실이라는 것은 예견은 한 것이죠. 했지만 결과를 막지 못한 경우가 되겠고, 인식 없는 과실이라는 것은 예견조차도 하지 못한 이런 경우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가 법적으로는 이제 아무 차이가 없기 때문에 형법적으로는 이제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업무상 과실하고 중과실 이런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크게 어렵지는 않죠. 업무상 과실이라는 것은 이제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이고, 이제 중과실은 무거운 과실인데, 이 업무라는 말은 조금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아마 뒤에도 또 반복해서 나올 텐데요. 형법에서 업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것은 이제 나중에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만, 대체로는 이제 사회 생활상의 지위에 기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행하는 사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정의를 조금 나중에 이제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러한 업무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실이 이제 업무상 과실이죠. 그래서 이때는 조금 책임이 가중돼서 조금 무겁게 벌하죠. 이것은 업무를 하는 사람은 그만큼 이제 예견 의무가 높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과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거운 과실인데 결국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어도 결과를 막을 수 있었다, 이런 경우가 이제 중과실이죠. 그래서 현저하게 주의 의무가 태만된 경우고, 그럼 언제가 중과실이냐, 이런 문제가 이제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것은 대개 이제 정확한 기준은 뭐 없다고 볼 수 있고요. 대개 뭐 사회 통념으로 경험을 통해서 판단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실의 이 범죄 체계론상에서의 지위, 이것도 고의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중적 지위를 갖는다. 구성 요건 요소로서의 과실과 책임 요소로서의 과실 두 번 있다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고의와 똑같이 이제 적용이 되겠죠. 어떤 행위를 할 때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목적을 갖거나 의도를 갖거나 아니면 이제 적어도 실수, 과실이 거기에 들어 있어야 한다, 주의 의무 위반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래서 구성 요건 요소가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원래는 이제 책임 요소, 책임 단계에서 평가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실의 경우에는 역시 고의와 비슷하게 책임 단계에서의 과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얼마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느냐, 이것을 법적으로 평가하는 문제가 되겠고요. 구성 요건 단계에서는 이제 뒤에 살펴보는 과실의 내용, 요소, 이런 것들이 다 갖춰졌느냐, 그래서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를 이제 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실의 내용은 두 가지다. 그래서 예견 의무와 결과 회피 의무다. 이렇게 되겠고요. 둘 중에 이제 결국은 예견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것은 당연히 결과 회피도 이제 못했다는 것이 되겠고, 예견은 했지만 결과를 막지 못했다, 이런 경우도 이제 과실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이 두 가지 의무, 주의 의무를 누구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할 것이냐, 이런 이제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말하자면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것이냐, 아니면 주관적으로 행위자를 기준으로 해서 그 행위자의 주의 의무, 그러니까 행위자의 능력이라든지 행위자의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주의 의무의 위반 여부를 판단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역시 구성 요건 단계에서의 과실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래서 평균적인 사람, 제3자, 이런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객관적인 주의 의무가 위반이 됐느냐, 사회생활에서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그런 정도의 주의 의무를 다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주관적인 그 주의 의무의 문제, 행위자의 구체적인 그런 그 능력이라든지 지식을 기준으로 한 주의 의무의 문제, 이것은 책임 단계에서 이제 다루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객관적인 그 주의 의무, 이것이 이제 기준이 되는데요. 과실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판단하는 그 기준이 되는데, 바로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결국 과실에서는 제일 중요한 문제가 그 주의 의무의 어떤 한계, 범위,